2026년부터 한국이 세계의 정상에 선다고 확신합니다. MIT 제임스 핸더슨 교수가 2025년 10월 경주 에이펙 직후 쓴 보고서의 첫 문장입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이 나라가 반도체 1위, 배터리 1위, 방산 4위를 넘어 이제 특이점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폭발합니다. 제가 20년간 지켜봤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도대체 이 교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무엇을 봤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렇게 확신할까요? 2005년 MIT 강의실에서 한국인 제자들을 보며 시작된 관찰, 2015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혁신에 놀라고 2025년 경주 APEC에서 마침내 확신하게 된 그 순간까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20년 관찰자가 목격한 한국의 특이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MIT 핸더슨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20년간 지켜본 한국을 직접 볼 기회였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전체가 거대한 화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과정을 10분 만에 보여줬습니다. 핸더슨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기술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자 없는 현대차 전기차가 무대를 돌았습니다. 삼성 반도체 칩을 소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가장 빠른 메모리 칩을 자랑했습니다. 무기 전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만든 탱크를 보여줬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샀습니다. 자주포도 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주문했습니다. 핸더슨은 놀랐습니다. 한국이 유럽에 무기를 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배터리 전시로 넘어갔습니다. LG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갑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만듭니다. 문화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상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복 패션쇼가 이어졌습니다. 각국 영부인들이 감탄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독일 경제학자 한스를 만났습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이제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프랑스 문화평론가 마리도 끼어들었습니다. 파리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영국 방산 전문가 올리버가 덧붙였습니다. 유럽이 한국 무기를 사고 있답니다. NATO도 한국 무기를 표준으로 검토 중입니다.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만찬 중에 AI 시연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20개 언어를 통역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자기 언어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핸더슨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경주에서 나는 한국이 특이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한다. 반도체, 배터리, 무기, AI,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20년간 내가 지켜본 한국인들의 특성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2026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상했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핸더슨은 확신했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은 폭발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도약할 것입니다. 경주 APEC은 선포식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준비되었다고 선언하는 무대였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한국의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2005년 가을 MIT 경제학과 강의실이었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대학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3명이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첫 과제를 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경제 분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핸더슨은 놀랐습니다. 한국 학생 3명의 보고서가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데이터가 방대했습니다. 분석이 깊었습니다.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미국 학생들 보고서는 평범했습니다. 중국 학생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핸더슨은 한국 학생 한 명을 불렀습니다. 김군이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썼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김군이 답했습니다. 밤새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핸더슨은 감탄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보통 하루 이틀 만에 끝냅니다. 한국 학생은 3일 밤을 새웠습니다. 학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항상 질문이 많았습니다. 수업 후에도 남아서 토론했습니다. 연구실 불은 밤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핸더슨은 연구동을 지나갔습니다. 한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 학생 3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핸더슨이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박군이 답했습니다. 내일 발표가 있어서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핸더슨이 말했습니다. 내일 발표는 간단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단해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핸더슨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근면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한국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김군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박군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군은 교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셋 다 학과 상위권이었습니다. 핸더슨은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항상 열심히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핸더슨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학생 3명만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들이 전부 이렇다면 어떨까 상상했습니다. 2007년 봄, 김군이 졸업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부서로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핸더슨은 축하했습니다. 박군도 졸업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연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군은 네이버로 갔습니다. AI 개발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핸더슨은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만들까 궁금했습니다. 2010년 김군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삼성에서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라고 감사했습니다. 핸더슨은 기뻤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세계 최초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 박군도 연락했습니다. LG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주문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군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이버 AI가 검색 시장을 석권했다고 말했습니다. 핸더슨은 깨달았습니다. MIT에서 본 한국 학생들의 근면성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혁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핸더슨은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K-팝이 유튜브를 장악했습니다. 핸더슨은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부 MIT 학생들처럼 일한다면 이 나라는 대단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핸더슨의 예상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봄 핸더슨은 MIT 연구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등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핸더슨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삼성이 인텔을 제쳤다고 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썼습니다. 다른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세계 2위라고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 둘이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핸더슨은 놀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분야는 미국과 일본이 지배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삼성이 더 작고 빠른 칩을 만들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했습니다. 미국 인텔보다 6개월 빨랐습니다. 스마트폰이 더 빨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메모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컴퓨터 속도가 2배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핸더슨은 의자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전쟁으로 폐허였습니다. 1인당 소득이 $100도 안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첨단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이겼습니다. 핸더슨은 벽에 한국 지도를 붙였습니다. 옆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위로. 어떻게 가능한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학생들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1980년대부터 이 산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수조 원을 연구에 쏟아부었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주말도 없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밤새 연구실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핸더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MIT에서 봤던 한국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공부하던 그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포기하지 않던 그들이 기억났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일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여름, 더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또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더 작고 더 빠른 칩이었습니다. 대만 기업도 이겼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용 메모리를 만들었습니다. 구글이 주문했습니다. 아마존도 계약했습니다. 핸더슨은 동료 교수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핸더슨이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핸더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경제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10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19년 핸더슨은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삼성 본사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공장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있었습니다. 연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해외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핸더슨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한국을 지켜봤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더 작은 칩을 만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새 공장을 지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공장을 멈췄습니다. 한국만 계속 일했습니다. 2023년 삼성이 세계 최소 크기 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핸더슨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절대 왕좌를 지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초 핸더슨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경주회의 초청장이었습니다. 핸더슨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기회가 왔습니다. 20년간 지켜본 나라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10월에 경주로 갑니다. 핸더슨은 기대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했을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2018년 핸더슨은 또 다른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세계 2위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핸더슨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LG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에 공급한다고 썼습니다. 삼성 SDI도 세계 3위라고 나왔습니다. 한국이 배터리 시장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40%를 한국이 만든다고 나왔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를 쓴다고 썼습니다. 핸더슨은 놀랐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까지 세계 최고였습니다. 2020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산다는 뉴스였습니다. K 탱크를 1000대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K고 자주포도 600문을 샀습니다. 핸더슨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나라입니다. 유럽에는 독일, 프랑스 무기가 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살까요?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품질이 좋다고 썼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납품 기간도 짧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무기는 비쌉니다. 납품도 오래 걸립니다. 한국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2022년 루마니아도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호주도 계약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도 주문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핸더슨은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군사 강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MIT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무기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핸더슨이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DNA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에 도전했습니다. 1990년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0년대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못합니다. 위기가 오면 무너집니다. 한국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2023년 여름 핸더슨은 한국 제자들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삼성에 있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회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자랑했습니다. 신규 투자도 엄청나다고 덧붙였습니다. LG에 있는 박 박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주문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공장을 더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에 있는 최 박사도 끼어들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핸더슨은 물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말도 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쟁사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핸더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이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세계 4위였습니다. 곧 3위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NATO 사무총장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NATO 표준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핸더슨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초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충전 시간은 10분입니다. 핸더슨은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배터리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같은 달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공장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금액이 5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핸더슨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방산 세계 4위. 한국이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 되고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계획된 도약이다. 그리고 경주 APEC 초청장을 받았을 때 핸더슨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10월 경주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경주로 갑니다. 20년간 지켜본 한국의 진짜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2019년 핸더슨은 MIT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미국 학생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한국 드라마 봤다고 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밤새 봤다고 자랑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무슨 드라마냐고 질문했습니다. 킹덤이라고 답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좀비 나오는 한국 시대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핸더슨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킹덤을 검색했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한 편을 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화면이 아름다웠습니다. 스토리가 탄탄했습니다. 두 편을 더 봤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즌 전체를 다 봤습니다. 핸더슨은 놀랐습니다. 한국이 드라마도 이렇게 잘 만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2020년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핸더슨은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비영어권 영화 최초였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계급 격차를 날카롭게 그렸습니다. 연출이 완벽했습니다. 핸더슨은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190개국에서 시청했습니다. 미국, 유럽, 남미 모두 열광했습니다. MIT 캠퍼스에서도 화제였습니다. 학생들이 오징어 게임 의상을 입고 다녔습니다. 할로윈 때 한국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핸더슨은 전체 시즌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강렬했습니다. 연출이 탁월했습니다. 동료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모두 세계 최고라고 인정했습니다. 핸더슨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화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백악관도 초청했습니다. UN 연설도 했습니다. 블랙핑크도 세계적 스타가 되었습니다. 코첼라 페스티벌 헤드라이너였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수십억을 넘었습니다. 핸더슨은 유튜브에서 한국 음악을 찾아봤습니다. BTS 노래를 들었습니다.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춤도 멋있었습니다. 블랙핑크도 들었습니다. 파워풀했습니다. 세련되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로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운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2023년 파리에 한글 학원이 생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도 한글 학원이 생겼습니다. 런던에도 생겼습니다. 뉴욕에도 생겼습니다. 핸더슨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문화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IT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학생 100명이 모였습니다. 핸더슨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강국을 넘어 문화 강국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로 경제를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공감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핸더슨이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을 만들어도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문화산업에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한국 콘텐츠 수출이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K-드라마, K-팝, 영화, 게임 모두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이 문화로 돈을 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핸더슨은 생각했습니다. 기술과 문화를 동시에 장악한 나라가 있을까요? 한국이 유일합니다. 2025년 10월 경주 APEC에서 K문화 공연을 봤을 때 핸더슨은 압도당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복 패션쇼가 펼쳐졌습니다. 영부인들이 감탄했습니다. 핸더슨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기술로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입니다. 경주 APEC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더슨은 호텔에서 나와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기술 전시관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홀 전체가 한국 기술로 가득 차 있었고 삼성, SK, 현대, LG, 한화 부스가 한층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 부스에 갔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아주 작은 칩이 보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반도체였습니다. 삼성 직원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칩이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심지어 군사 무기에까지 들어가며 전 세계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핸더슨은 칩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톱보다 작았는데 이 작은 것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옆에 독일 경제학자 한스가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독일도 이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핸더슨이 독일이 기술 강국 아니냐고 물었더니 한스가 고개를 저으며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었지만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한국에 밀렸고 반도체는 처음부터 한국이 앞섰다고 인정했습니다. SK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컴퓨터 메모리를 전시하고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메모리였습니다. 직원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주문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핸더슨은 한국이 컴퓨터 부품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LG 부스에 가니 거대한 배터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이 배터리로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가고 충전 시간은 10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몰려들었고 프랑스 자동차 회사 사장이 언제 만드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내년부터 만들며 이미 테슬라, 폭스바겐과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핸더슨은 내년부터 전기차 혁명이 시작되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한화 무기 부스로 이동하니 거대한 탱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가 1000대를 샀으며 성능이 독일 탱크보다 낮고 가격은 절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대포도 있었고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가 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국 무기 전문가가 핸더슨에게 유럽이 한국 무기를 사고 있으며 NATO도 한국 무기를 표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핸더슨은 한국이 군사 강국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현대차 부스에 가니 운전석이 없는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연을 봤는데 차가 스스로 움직이며 장애물을 피했고 주차도 혼자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사장이 테슬라보다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네이버 부스로 이동하니 통역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핸더슨이 영어로 말하자 즉시 한국어로 통역했고 한국 직원이 한국어로 답하자 즉시 영어로 통역했는데 완벽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일본 교수가 옆에서 일본이 한국에 뒤처졌으며 기술,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섰다고 인정했습니다. 핸더슨은 일본 교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관을 다 돌고 나오는데 2시간이 걸렸고 핸더슨은 압도당했습니다. 한국이 컴퓨터 부품, 배터리, 자동차, 통역기계, 무기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였고 동시에 이렇게 많은 분야를 장악한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각국 대표들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 문화 전문가가 파리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고 독일 학자가 독일 공장에서 한국 기계를 쓰며 한국 기술이 독일보다 낫다고 인정했습니다. 핸더슨은 이건 선포식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준비되었다고 선언하는 무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한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독일이 자랑하던 제조업을 한국이 넘어섰다고 인정했습니다. 마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배우를 모델로 쓰고 있으며 샤넬, 디올, 루이비통 모두 한국 스타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리버가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이며 영국 해군이 한국 구축함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따라가려고 애쓰지만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소니가 삼성을 못 따라가고 도요타가 현대차에 밀린다고 고백했습니다. 핸더슨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습니다. 한스가 답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움직이며 독일은 각자 알아서 하는데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마리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교육 시스템 때문이며 한국 학생들이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리버가 반박했습니다. 군사 문화 때문이며 한국 남자들이 모두 군대를 가서 규율과 책임감을 배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일본도 예전에 그랬지만 한국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핸더슨이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DNA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렸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빠르게 회복했으며 2020년 코로나 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MIT에서 본 한국 학생들이 그랬고 밤새 공부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독일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도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마리도 인정하며 파리에서 만난 한국 예술가들도 완벽주의자였다고 말했습니다.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주 야경이 보이고 불국사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핸더슨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시작일 뿐이며 진짜는 2026년부터 시작된다고 예측했습니다. 한스가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핸더슨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오늘 보여준 모든 기술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오며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을 바꾸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며 AI가 모든 산업에 들어간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이 모든 걸 동시에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AI, 무기, 문화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세계 최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대국이 된다는 뜻이냐고 질문했습니다. 핸더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미국이나 중국만큼은 안 되지만 1인당으로 따지면 세계 최고가 될 거라고 예측하며 기술력, 문화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리버가 덧붙이며 군사력도 무시 못하고 한국이 이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나카가 한숨을 쉬며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핸더슨이 답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우라고 조언하며 한국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밤 11시가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핸더슨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AI, 무기, 문화 모든 분야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계획된 도약이다. 한국 사람들의 DNA가 만든 결과다.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완벽주의자들이다. 20년간 내가 본 것이 증명한다.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경주를 떠나기 전에 확신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2026년 한국의 특이점.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경주 APEC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더슨은 일찍 일어나 경주 시내를 산책했습니다. 불국사 앞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1000년 넘은 문화재를 지킨 나라가 첨단 기술도 세계 최고가 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오후에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 폐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마지막 인사말을 했습니다. 경주에 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한국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독일 한스가 핸더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경험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하며 독일로 돌아가서 한국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마리도 왔습니다. 파리에서 한국 문화 세미나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올리버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한국 무기 도입을 강력히 추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 다나카가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며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핸더슨이 다나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핸더슨은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첨단 기술, 강력한 군사력,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보스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2026 한국의 특이점 -20년 관찰자의 증언. 서론을 썼습니다. 2005년 MIT에서 한국 학생들을 처음 본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근면성, 성실함,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적었습니다. 본론을 이어갔습니다.
2015년 삼성이 세계 1위가 된 것, 2020년 한국이 배터리와 무기 시장을 장악한 것, 2021년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점령한 것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경주 APEC에서 본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모든 기술, 모든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였던 한국의 모습을 적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2026년부터 한국은 특이점에 도달한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AI, 무기, 문화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폭발적 성장을 할 것이다. 계속 썼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신이다. 20년간 내가 지켜본 한국인들의 DNA가 증명한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완벽을 추구한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지만 2026년부터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것이다. 이것이 내가 목격한 한국의 특이점이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50페이지를 썼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MIT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 100명이 모였습니다. 핸더슨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경주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술, 한국 무기, 한국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랐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냐고 의심했습니다. 핸더슨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봤으며 20년간 지켜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2026년에 정말 특이점이 오냐고 질문했습니다. 핸더슨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온다고 단언했습니다. 반드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여러 교수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한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핸더슨의 보고서가 MIT 웹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화했습니다. CNN이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핸더슨의 예언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주를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더슨은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불국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노트북에는 완성된 보고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2026 한국의 특이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사흘 동안 본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개막식의 화려한 기술 시연, 전시관의 압도적인 한국 기술, 각국 전문가들의 감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보스턴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듬었습니다. 타이핑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2026년부터 한국은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AI, 무기, 문화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폭발적 성장을 할 것이다. 계속 썼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되면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한국 반도체가 AI 시대를 장악할 것이다. 한국 무기가 NATO 표준이 될 것이다. 한국 문화가 할리우드를 넘어설 것이다. 더 썼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신이다. 20년간 내가 지켜본 한국인들의 DNA가 증명한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완벽을 추구한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지만 2026년부터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것이다. 1인당 GDP, 기술력, 문화력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이 될 것이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마지막에 추가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한국의 도약을 지켜보라. 이것이 내가 20년간 관찰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한국의 특이점이 온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핸더슨은 생각했습니다. 2005년 MIT에서 한국 학생 3명을 봤을 때부터 시작된 관찰이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얻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12시간 후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MIT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동료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의 특이점에 관한 보고서 -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며칠 후 동료 교수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어떤 교수는 의심했고 어떤 교수는 동의했습니다. 학과 세미나 날이 왔습니다.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 100명이 모였습니다.
핸더슨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경주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술, 한국 무기, 한국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폭발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예측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핸더슨이 답했습니다. 낙관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라고 강조하며 20년간 지켜본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핸더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구와 규모로는 미국을 못 따라잡지만 1인당으로 따지면 세계 최고가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의견이 갈렸지만 모두가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핸더슨은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 야경이 보였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에서 공부하던 한국 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간단해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던 그들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만든 나라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곧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핸더슨은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6년 한국의 특이점이 온다. 세계는 준비해야 한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예언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